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특별 강의 마지막 시간 문제부터 한번 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일단 멈춰두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문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A, B, C, D, E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광어, 우럭, 참치 등등 있겠죠. 그리고 어항이 서로 다른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아먹는 관계가 있는데 A는 B를 잡아먹고 그다음 B는 C를 잡아먹고 C는 D를 잡아먹고 D는 독특하게 A하고 E를 둘 다 잡아먹습니다. 빈 어항은 허용해가지고 물고기를 살릴 수 있도록 어항에 담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래프 이론을 말씀드렸죠. 물고기를 꼭지점으로 보고 서로 잡아먹는 관계를 선으로 연결해서 서로 다른 어항의 색깔로 칠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아이디어가 단순화됩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 법칙, 우리 고1 때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제가 그 G 빼기 2라는 걸 두고 왔는데, 원래 그래프를 G라고 했을 때 이 변을 2라고 해가지고 1을 날려버린 걸 G 빼기 2라는 그래프, 그 다음 원래 기존의 그래프, 그 다음에 G 슬러시 2라는 것은 1을 자르고 이 점 두 개를 붙였을 때의 그래프를 G 슬러시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는 데 있어서 원래 G에 대한 색깔을 그냥 칠하게 되면은 E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빨간색이면 파란색 이렇게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는 것이고, 합의 법칙에 의하면 경우의 수가 빨간색으로 같은 색깔을 칠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 G의 채색수랑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를 자른 다음에 붙인 상태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빨간색인 같은 꼭지점으로 보게 되면 얘를 자르고 붙여서 그림을 다시 표현해 보면 이렇게 그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G 빼기 1을 했을 때 색채수를 생각해 보면 이 경우가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서로 다른 케이스가 생기거나, 혹은 빨간색으로 같은 색깔이 칠해지거나 이렇게 경우가 나눠지잖아요. 이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채색수를 모든 경우의 수를 나타내면 합의 법칙에 의해서 파란색일 때는 이렇게 G의 원래 그래프 E가 연결됐을 때랑 동일한 것이고, 붙였을 때는 빨간색으로 동일한 것이니까 합의 법칙에 의해서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색수를 우리가 크로마틱 C라고 하게 되면 CG-E는 CG 원래 기존에 있었던 G에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E를 자르고 붙인 축약하는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합의 법칙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CG니까 G 슬러시 E를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그 유명한 제거 축약 정리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죠. 밑에 보시면 실제로 이항만 시켜준 것 뿐이고, 정리를 CG에 대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찾고 싶은 그래프의 채색수는 E를 커팅한 다음에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E를 자른 상태에서 붙여준 축약하는 형태로 실제의 채색수를 다 구할 수 있다라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방금 우리 주어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로 이 문제를 나타내 보면 물고기 A, 물고기 B 서로 잡아먹히는 관계니까 연결해서 다른 색깔의 어항으로 칠하겠습니다. 다음 물고기 B와 C가 서로 잡아먹히는 관계고 A와는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C와 D가 잡아먹히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D는 독특하게도 A와 B를 다 잡아먹죠. 그래서 E는 따로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어항을 집어넣어 볼 텐데, 얘를 경우 같은 경우 나눈 경우 이렇게 다 나눠서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이 제거 축약 정리를 사용해서 일단 먼저 한 변을 제거를 해볼 텐데, 얘는 이 변을 제거를 해봅시다. 자, 제거를 해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제 단순화시켜서 그릴게요. B, C, D, A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그리면 늘리거나 줄여도 되니까 이렇게 생긴 수용도가 생기고, 빼기 빨간색 자른 부분을 DC를 붙여버리면 이렇게 붙어버리고 E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하는 채색수랑 같아버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적용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삼각형이 되어 있는 형태고 이게 하나 더 삐져나왔으니까 최대한 단순화시키게끔 계속 빼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이번에는 이 녀석을 커팅을 해가지고
밑에다가 나타내 보면 기존의 녀석 그대로인 상태에서 괄호 열고 지금 잘랐고 여기서 한 번 더 제거 출격 쓰는 거예요. 빼기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결해 주면 되죠. 연결하면 다중변으로서 이렇게 두 개의 변이 생기겠어요. 그죠? 한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형태가 나오거든요. 괄호 닫고. 괜찮죠? 그래서 괄호를 풀어주면 4만은 플러스니까 이 부분이 플러스로 되면서 우리가 심플한 수영도 형태로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색으로 우리가 한번 칠해보면 4, 3, 그 다음 다른 색깔 3, 3, 3 이렇게 되고 이건 네 라인이니까 4, 3, 3, 3의 색깔 얘는 다중변이 있다 해도 4, 세 가지 색깔은 한 개 피해야 되니까 세 가지 색깔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정리해주면 4 곱하기 3의 4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4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심플하게 문제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4의 세제곱으로 묶어주시면요. 4의 세제곱을 묶어주시면 3의 제곱 첫 번째 마이너스 3 하나 있고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4, 9, 36에 이 녀석은 9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7이죠. 그래서 6, 7, 42에 4 올라가고 3, 7, 21에 252 이렇게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252가지 경우의 수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 채색수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뭐 K 수학, K 문화 이렇게 하듯이 K 이하의 채색이라면 CK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아까 4 했던 거 대신에 K, K-1, K-1 이런 식으로 이제 다항식으로 K에 대한 다항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채색수입니다. 채색 다항식이라고 하고 색채 다항식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색채 다항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 사실은 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잠깐 설명드리면 해는 바야흐로 1852년이었죠. 오스트리아의 수학자 드 모르간 유명하시죠. 한 제자였던 구트리가 그의 스승 드 모르간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계 지도에서 모든 평면 그래프를 네 가지 색깔로 칠할 수 있는지 사색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 이후로 사색 문제는 잘못된 풀이만으로도 책 한 권이 넘을 정도로 10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유명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100년 정도 지나서 1976년도 얼마 안 됐죠. 미국의 아펠과 하켄이 컴퓨터로 최초로 증명한 문제죠.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컴퓨터로 확인해서 사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증명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컴퓨터로 확인하는 시간만 해도 그 당시 슈퍼컴퓨터를 사용했다 해도 1200시간에 가까이 걸렸을 정도로 매우 복잡한 문제로 악명 높은 문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허준희 교수님 필리상 수상했던 그분에 대한 사실은 연구 주제들도 이런 채색 다항식의 어떤 형태랑 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만 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미드 추측하고 관련 있는데 이 개수가 이제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하는 형태인지 따져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형태인데 한번 풀어보실래요? 일단 멈춰두고. 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의 모든 면을 K가지의 색깔로 색칠하려고 합니다. 이웃한 면은 서로 다르게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단, 원의 내부의 면만 칠한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아이디어를 봤다시피 이 면 자체를 점으로 보고, 점으로 보고, 점으로 보고, 점으로 보고, 점으로 보고, 인접한 면들은 변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죠. 말씀드리자면 오각형 형태죠. 그래서 이 꼭지점들을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썼던 제거 축약 정리를 쓰면 자르면 사각형, 자르고 삼각형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N각형, 지금 이런 경우에는 오각형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각형, 삼각형, N각형에 대한 일반식도 나타낼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방에 풀기 위해서 일반 N각형의 K가지 색칠 다항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단 삼각형부터 N각형 중에 삼각형부터 시작을 할게요. 삼각형
물론 삼각형은 쉽습니다. k-1 빠지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랑 다른 색깔 칠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k-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의 경우의 수 곱의 법칙으로 k, k-1, k-2 곱한 것이 채색 다항식인데, 우리 제거 축약으로 최대한 더 단순화시켜 보면 일단 커팅을 하나 시키기 위해서 한 변을 날려보겠습니다. 얘 날려버리면 제거 축약 정리에 의하면 원래 삼각형은 잘린 부분 이 녀석의 다항식에서 빼기 붙여주죠. 붙여주면 다중변이 생깁니다. 붙여주고 이렇게 에 대한 다항식이니까 기존과 동일할 건데 한번 해볼까요? k 이 부분은 k-1 k-1이죠. 수용도가 좋습니다. 이 녀석 k면 k-1 이렇게 될 거니까 이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식을 나타내보면 k의 k-1의 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k-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k, k-1, k-2 곱한 거랑 얘랑 동일합니다. 왜냐면 k, k-1로 묶어버리면 앞에 녀석이 k-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k-2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얘는 k, k-1, k-2 이렇게 묶여지니까 아까 우리 기존에 생각했던 거랑 동일해요. 삼각형이 제일 쉬운 형태고 맞죠? 그래서 옳습니다. 자, 패턴,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커팅을 또 해보겠습니다. 제거, 축약. 그럼 제거면 제 성이 도자잖아요. 디귿이 살죠. 목적한 소리고. 그래서 점 지키고 축약 붙여주면 마이너스에 붙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생긴다 그죠? 근데 이 삼각형은 기존의 위에서 마치 우리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처럼 앞에 있는 게 계속 끌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각형 이미 위에서 했던 식이기 때문에 얘만 잘 따져주면 되는데요. k, k-1 규칙성이 보인다 그죠? k-1, k-1이고 마이너스의 삼각형인데 삼각형 이미 여기서 있으니까 이 식을 그대로 싹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의 k의 위에 있는 k-1의 제곱 마마는 플러스죠. 그래서 이 녀석 그대로 들어오니까 플러스의 k의 k-1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오각형도 이제 비슷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각형이면 또 커팅해버리면 4줄짜리가 나오고 5줄짜리 나오니까 k, k-1의 4제곱 될 거고 빼기 제거 축약으로 사각형으로 만들어지니까 이 식이 그대로 딱 들어가면 되니까 아마도 우리 추론컨대 오각형이면 걸린 상태에서 k, k-1의 이번에는 4승이 될 거고 마이너스에 붙이면 사각형 위에 있는 이 식을 그대로 다 갖다 쓰면 되니까 맞불 그대로 써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오각형 식은 이미 나왔죠? 이 부분은 나왔고 답이 나왔고 이 답인데 얘가 지금 구조를 이제 우리가 패턴을 보면 어때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 그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죠. 지금 뭔가 등비수열 느낌이 좀 나고 그 다음에 초항도 부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약간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N각형, 우리 N각형일 때 이제 살펴볼 건데 3일 때는 지금 지수가 2를 만들어주고 4일 때는 지수가 3을 만들어주고 5일 때는 지수를 4로 만들어주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고 따라서 그 항수가 지금 삼각형일 때는 2개가 나오고 항수가 그 다음에 사각형일 때는 3개가 나오고 항수가 오각형일 때는 4개의 항수가 나오니까 일반 N각형으로 우리 바로 유출해버리면 식에 의해서 항수가 총 N-1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비인데요. 공비는 뭐 어떤 것든 지금 다 비슷한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를 초항으로 봐야 되죠. 초항에서 이렇게 곱해질 때 부호가 반대가 되는 마이너스 k-1이 곱해지고 이 부분에서 또 공비가 마이너스 k-1이 곱해지고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구조니까 공비가 k-1의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부호가 바뀌니까 그죠? 그 다음에 초항을 잡아야 되는데 3일 때는 마이너스고요. 4일 때는 플러스. 초항만 한번 우리가 박스를 쳐보자면
부호를 변동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얘가 초항, 4에서의 초항, 5에서의 초항입니다. 그런데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고 짝수일 때는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수능에서도 출제됐지만 유명한 형태가 있죠. 부호 변동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통상 마이너스 1에 뭐 n이든 n-1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부호를 잡는데 이렇게 주면 앞에 부호가 3일 때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4일 때는 플러스 되고 5일 때는 마이너스 되니까 지금 이 순서의 부호를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형태는 동일하기 때문에 k-1은 같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N각형이든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초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항수 나왔고 공비 나왔고 초항 나왔으니까 일반 N각형에 대한 오랜만에 등비수열 합공식 한번 떠올려 봅시다. 1 R, R은 공비니까 마마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K-1입니다. R 썼고 분의 자, 그 다음에 초항이 들어가죠. 초항은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옮겨 쓰면 초항 썼고요. 괄호 열고 1 R입니다. R은 지금 마이너스 K-1의 항수가 n-1개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우리가 분배를 처리해서 마이너스 1에 n-1승으로 서로 분배를 그러니까 미리 함부로 지수법칙으로 전개를 해주시면 한쪽이 이렇게 지수법칙 쓸 수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날아가니까 이거 날려줄게요. K만 지금 살아있고, 그죠? 분모가. 그 다음에 이 녀석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n-1 있으니까 또다시 여기서 더하기로 지수법칙 써주시면 마이너스 1에 n이 되는 거죠. n-1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얘도 n승으로 바꿔줍니다. 자, 괜찮죠? 그 다음에 크로스 시킵니다.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 시켜가지고 분배시킬 건데 왼쪽은 KK가 날아간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정리가 되기를 어떻게 되냐면 N각형이 KK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에 N승에 K 약분되고 K-1 오른쪽은 또 KK가 날아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이니까 위치 마이너스 1로 통일이 되고 마이너스 1의 2n승이 이게 전개되면서 잡히죠. 마이너스 1의 2n승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무조건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K는 약분됐어요. 오른쪽 또다시 약분되고 K-1의 1승 곱하기 K-1의 n-1승이니까 지수끼리 합하게 되니까 K-1의 n승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N각형의 K채색 방식이 되는 겁니다. 얘가 크로마틱 K의 N각형의 채색수 방식이 이렇게 되겠다. 폴리노미얼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밝혀질 수 있는데 얘도 사실은 저희가 사실 추론한 거죠, 그죠? 왜냐면 귀납 추론한 거잖아요. 2개, 3개, 4개, 사각형, 오각형까지 해보고 이렇게 그냥 이제 일반 N각형으로 사실은 이 과정이 그 귀납 추론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보정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체크만 좀 하시면 되는데 정말 이런 짓이 살펴볼 것 같으면 그 N각형 이하일 때는 이거를 다 만족한다고, 그러니까 N각형 미만일 때는 이 식을 다 만족한다라고 보고 바로 그냥 제거 추격 정리를 한 번 더 쓰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프루프를 공식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자, 페이지 좀 새로 만들었고요. N각 미만일 때 성립 가정, 기납법 가정이라고 하고 이걸 사실 strong induction, 강한 수학적 기납법인데 우리 아까 아이디어 떠올려보면 제거해서 축약을 썼으니까 우리 CK N각을 찾는 게 목표잖아요. 여기서 우리 제거 축약을 딱 써버리면 CK N각에서 변 하나를 뺀 거죠. 변 하나를 뺀 거예요. 빼기 CK의 N-1각이 되죠. N-1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기납법을 쓸 수가, 그러니까 가정을 쓸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건 N각형에서 하나 커팅했으니까 아까 우리 상상을 해봤다시피 K에 K-1에 서로 다른 색깔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 거니까 N-1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녀석은 기납법 가정에 쓸게요. 기가를 딱 써버리면
이 위에 있는 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n-1이니까 이하는 성립하니까 n-1에 k-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줘야겠네요. 그죠? 마이너스에 k-1에 n-1승 기납법 가정인가요? 그죠? 뭐 정확히 쓰자면 이렇게 해서 가로 쳤던 건데, 이게 기납 과정 지금 쓴 건데, 맞죠? n자리에 n-1만 집어넣은 것 뿐이거든요. 제가 n-1각은 다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괄호를 풀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의 1승이 지수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바뀌고, 두 번째 항 보세요. 그 다음에 k-1이 그대로 살아있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야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통인수 살펴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공통인수니까 이 녀석으로 빨간색 묶고 k-1로 묶어주시면 또다시 k-1이 인수를 가지니까, 그쵸? 더하기에 k-1에 곱하기 k-1의 n-1승이죠. 이해될까요? 빨간색 박스로 묶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또다시 1승이니까 얘 지수법칙을 또다시 쓸 수 있으니까 k-1의 n승이 돼버리죠. 따라서 증명이 됐습니다. 기납법을 아주 빠르게 적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뭐 기납출원에서 좀 찝찝했는데 확실하게 이제 증명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그 허준희 교수님께서 하시는 게 이 녀석들 다 풀어버리면 개수의 절대값이 이렇게 산 모양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제 볼록성이 그렇게 따른다는 게 추측인데, 그 추측을 증명하셨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11개의 난제를 다 격파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조합론적 대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카운팅하는 이런 이산적인 구조를 방정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고, 뭐 중요한 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특별 강의를 좀 마치고요. 오늘 했던 것들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건데, 사실은 또 할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해밀턴 회로, 해밀턴 경로에 우리 한부 그리기 문제 있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정립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재밌는데, 뭐 단말 그 차수가 0 혹은 2를 갖게 되면은 해밀턴 회로 경로가 있고, 뭐 짝수만 있으면 해밀턴 회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번에 또 한번 기회 될 때 해드리도록 하고, 방학 잘 보내시고 시간 잘 살리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약한 거 위주로.